마침 이제 이 오베라는 남자 이거를 저보고 이제 발제를 하라 해서 사실 지난주에 뭐 어디 부산을 갔다 오면서 내려가면서 읽고 올라오면서 읽고 이제 그랬는데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제가 이 오베라는 남자한테 약간 감정이입이 되고 뭐 연령도 비슷하고 우리 비슷한 연배들이 있죠, 그죠? 우리 정지한 쌤하고 여기 뭐 다 근데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소설에서는 이 세대를 너무 좀 나이를 많게 뭔가를 자꾸 표현을 해서 살짝 그는 좀 약간 거슬리기도 했어요. 예? 우리 그런 나이 아니잖아요, 그죠? 설부진데 아직도. 뭐 책이나 혹시 뭐 영화나 이렇게 한번 보셨죠? 네. 근데 영화하고 책하고는 이제 뭐 살짝 영화는 어떤 뭐 소녀를 만나는 데 대한 어떤 뭐 그런 약간 극적으로 약간 좀 그 표현을 좀 달리 했던 것 같고 뭐 책은 좀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진짜 이 시대에 뭐 개꼰대 정말 보면 뭐 까칠하고 그죠? 뭐 그리고 막 뒤끝 장년, 뒤끝 끝판왕. 예? 제가 여원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신 우리 김영 선생님과 한번 좀 생각이 났었고 또 뭐 TV나 보면 그때 뭐 드라마에 이순재 선생 뭐 그 양반도 약간의 좀 이렇게 닮은 꼴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원칙과 소신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그 감정보다는 뭔가의 이제 실체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게 상당히 좀 나중에 이제 매력이 좀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베크만인데 81년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딱 얼굴 보면은 눈에 이 장난기가 그득해요. 우리 은덕언니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눈매, 뭔가 이렇게 막 그 아재 개그 본능을 막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오베는 남자가 이제 거의 블로그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자들이 그 캐릭터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쭉 한번 더 써봐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 프레드릭 베크만이 처음 쓴 건데 정말 완전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책을 쭉 많이 썼는데 정말 한번 저도 뭐 읽어보고 싶은 뭐 그런 욕망이 좀 생길 정도로 근데 참 보면은 여러분들 다 보지만 이 뭔가 그 비유의 달인 이제 뭐 그런 거 있고 그러면서도 참 우리가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뭔가 가이드 뭐 지침서 같은 그런 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의 줄거리인데요. 작은 동네에 사는 정말 고리타분하고 까칠한 남자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 이제 소녀를 이제 사고로 잃고 말도 잃고 의욕을 잃고 그렇게 이제 뭐 살아가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자살을 시도를 하죠. 근데 자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여튼 어떠한 뭐 잘 성공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을 못할 줄 알았어요. 빨리 성공했으면 이게 뭐 책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번 뭐 목을 매달아서 한번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뭐 차에다가 그 배기가스를 뭐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뭐 또 선로에서 또 뛰어내리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옆에서 누가 또 먼저 떨어져가지고, 아유, 그것도 구안이라고 뭐 이러다가, 얼떨결에 또 막 본인이 또 영웅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별별 일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그 참, 그 주변인들, 그 이웃들과 처음에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엮이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엮여가면서, 또 새로운 뭐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리고 또 의욕을 찾아가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 이제 재미나는 구절들을 한번 쭉 계속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아니 진짜 주옥입니다. 그 발음을 너무 이렇게 축약해서 듣지 마시고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옆에 집인가요? 그 이제 조깅을 막 하는데 왜 이렇게 막 그 14살짜리 루마니아 체조 선수처럼 입고 나와야 한단 말인가? 막 그렇게 너무 꽉 껴 있는 그런 걸로서 죄송합니다. 그만했지. 자, 그런데 이제 뭐 표현을 한번 한 게 있고, 그리고 오베는 말 그대로 지독한 공돌이, 엔지니어, 막 이런 쪽으로 흑백으로 이루어진 남자인데, 소냐를 만나고부터 어떤 소냐의 막 색깔이 입혀지죠, 그죠? 그리고 또 오베는 그 어떤 계기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버지한테도 이제 그 기술을 배우고 해서 차를 정비를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보면은 엔진은 받은 만큼 준다. 네가 엔진을 존중해서 다루면 엔진은 네게 자유를 줄 거다. 네가 바보처럼 행동하면 또 네게서 자유를 빼앗을 거고 말이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마 이제 오베가 그 기차에서 뭐 물건을 이제 습득하고 그 지갑을 뭐 바로 이제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또 누가 그걸 가로채려고 하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오베의 아버지가 그러죠. 니는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오베가 사람의 인격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심사숙고하는 종류의 사람이었다면 옳은 건 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운 게 이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그는 그저 가능한 한 아버지와 많이 닮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게 이날이었다고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자식들을 키우고 있고 한데 이거를 보고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줘야 되는지 그냥 뭐 특별한 뭐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이거가 최고의 아버지고 뭐 어머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재미나는 그 표현도 있는데 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 인분이 인간이 된 것일까? 그렇게 된 데에도 모종의 결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제가 저 문장 밑쳤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잃게 되면 정말 별난 것들이 그리워진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 미소, 잘 때 돌아눕는 방식, 심지어는 방을 새로 칠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소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어둠을 쫓아버리는 데는 빗줄기 하나면 돼요. 왜 늘 그렇게 명랑하게 살아가느냐고 물었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대신에 이제 또 안에 또 이러죠.
오배는 굉장히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게 뭡니까? MBTI 보면 J인가요? J? 근데 저 아내는 뭐 감이 오는 대로 가자, 시험시험 가자, 정신 나간 소리 해냈더니 재밌죠. 이거 서로 간에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인데도 오배는 정말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도 오배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게 이 전체 책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는 정의와 페어플레이와 근면한 노동과 옳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를 확고하게 믿는 남자였다. 정말 좀 고든 남자죠. 요 밑에 또 재미나는 구절이 소녀의 아버지한테 이제 데려가서 그런데 이제 소녀의 아버지가 그 스카니아라는 그 차가 하여튼 고장이 좀 나서 결국 이제 오배가 그거를 막 고치죠. 예? 고치고 했는데 그거에 아버지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 낚시는 하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아닐걸요? 했더니 알았다. 그럼 배워야겠군. 근데 이게 마음에 드는 거죠. 제가 비슷한 제가 좀 추억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 처갓집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참 저도 이 변죽도 좋게 가서 이틀을 잤어요. 그 처음 갔더니 거기에 처갓집에 이래저래 외할머니랑 다 모여가 있는데 거의 지금 보면 청문회 하듯이 뭐하노 어쩌고 저쩌고 막 별걸 다 물어보는데 첫날은 별로 술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오더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나보고 뭐라 하냐면 개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혀가 아버지 뭐예요? 그랬더니 개고기 먹냐? 응, 그 뜻이 이제 우리 집사람 들어보니까 아유 아버지 이 사람 안 해요 그래서 아유 뭐라는데 했더니 아니 개고기 먹냐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개효유 했더니 지금은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먹진 않지만 어쨌든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진짜 키우던 개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으셨어요. 그 새벽같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어찌 보면은 그 예비 사유에 대한 뭔가 최고의 뭔가를 이제 해주신 그거거든요. 약간 남자끼리의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낚시는 하냐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그 기억들이 이렇게 싹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무슨 개콘 비슷한 이런 데서 막 써먹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한 어떤 의는 은유적인 표현 이런 거를 그러죠. 오배가 자기 돈이라도 떼먹은 양 불만스러운 내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녀가 존 웨인 영화 속에서 술집 문을 여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타오르는 성질머리를 갖게 된 덕분에 오배는 맞지 못해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소녀가 참 보면 그 성격이 또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 받는 쪽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는 쪽 역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그 주는 데에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훨씬 다 그런 분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사고가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둘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어떤 버스에 타기 전에 운전사 옆을 지나갈 때 와인 냄새가 났지만
스페인 사람들의 방식이려니 결론을 내리고는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사실 좀 있다가 버스가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이웃집에 누구 하나가 아주 그냥 그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김 반장님이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저기 한 줄만요? 예. 294쪽. 저 같은 길 고양이 새끼는 죽어도 싸. 이거 욕을 많이 안 해보시네. 뭔가 좀 찰지게 좀 착해야 되는데. 우리 집 이사벨 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 유부장님은 유부장이를 남상대로 남자면 유부장님은 참고로 그 연극을 많이 하셨잖아요. 족 같은 개고양이 새끼는 죽어도 싸. 제자가 아주 짓궂으시다. 그가 관둔 건 어쩔 수 없이 사악해지는 것과 안 그래도 되는데 사악해지는 것의 차이를 누군가 진작에 일깨워줬었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참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젊은이는 가끔 음식을 손님에게 낼지 아니면 주방으로 가져와서 거기다 침을 뱉을지 정하지 못하는 웨이터처럼 생겼다. 그래서 어디 식당에서도 우리가 좀 뭔가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 음식 내오기 전에 한번 침 한번 탁 뱉어가지고 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죠? 바르바네인가? 바르바네? 그 옆집 부인, 예? 예. 그게 이제 운전 교습을 시킬 때 차를 들이받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500원이 상관없어, 볼보야. 근데 참 그 루네와 오베가 옛날에 처음에 같이 친구로서 잘 지내다가 계속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안 보고 지내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원인이 예를 들면 오베는 차를 사브를 계속 샀고, 그거는 처음에 뭐였지? BMW인가 뭘 사다가 볼보를 계속 사다가 나중에 BMW를 샀는 약간의 그런 걸로서 계속 뭔가 경쟁하듯이 막 하면서 조금 삐끄러지다가 또 여러 가지로서 좀 서로 간에 많이 이제 감정의 골이 털어져서 좀 못 지내게 된 거죠, 그죠? 이것도 정말 이게 뒤끝 있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 다음 내용도 이렇게 보면 저는 좀 이제 웃습니다. 그래서 블랙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넣었어요.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정 선생님. 충청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유 넣으면 그게 블랙커피요? 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모두 품위 있는 삶을 원해. 요거 한번 우리 경화쌤이 한번 읽어주시네. 사람들은 모두 품이 있는 삶을 원해요. 품이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무언가를 뜻하는 거고요. 남자들에게 품이란 다 큰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했다. 따라서 품이라는 건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통제한다는 자부심, 올바르게 산다는 자부심, 어떤 길을 택하고 버려야 하는지 안다는 자부심, 나사를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를 안다는 자부심. 오베와 루네 같은 남자들은 인간이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존재였던 세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참 이것도 굉장히
의미 깊은 표현이고요. 우리가 또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 옆에 엄청 한 이웃이 이사를 오는데 막 떠들고 난리를 진짜 치고 그러다가 그 좀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막 이 사람들이 그냥 위협을 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제 룬에가 주차구역에서 들어갔는데 걔가 비닐봉지를 이제 들고 오죠.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비닐봉지 안에는 마약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집에 살짝 이제 숨겨놓고 집인지 차인지 숨겨놓고 나중에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와가지고 불법 마약 소지하는 걸로 그 막 옆에서 떠들고 난리치던 그놈들을 결국은 체포를 하고, 근데 그 이후로 걔네들 다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것도 뒤끝 있는 거죠. 아,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정당한 방법이든 아니든 어쨌든 걔네들 싫은 놈들 좀 쫓아내기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고, 또 약간 이런 것도 있죠. 분명히 네가 그런 거 한 걸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오베가 모릅니다.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면서 제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면서 그냥 또 그냥 그냥 지침이 뚝 떼는 이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타이완에 이제 임신을 한 그 사람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소녀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난처한 상황에 처한 임신보다 더 화가 난 사람은 없다. 그런 표현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무척 오랫동안 틀린 채로 살아왔을 때는 더. 그리고 이제 그 책의 거의 이제 끝부분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갑자기 현대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베는 스웨덴의 좀 또 애국심이 남다른 사람 같아요. 스웨덴 차 사브를 고집을 계속 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도요타를 한다니까 그걸 왜 쓸데없이 도요타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야, 그래도 현대차 아니 다행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살짝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프레드릭 베크만은 지금 현대차를 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이제 사브가 아버지와의 관련된, 아버지한테 너무 중요한 매력이 그렇죠. 있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소설을 쓸 때도 현대차 기술이 지금만큼은 현대차가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지금은 월등하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 은미쌤 죽음이란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죽음이란 이상한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냐.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은 종종 삶을 유지하는 가장 커다란 동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때로 죽음을 무척이나 의식함으로써 더 열심히, 더 완고하게, 더 분노하며 산다. 진짜 공감하시죠, 그죠? 네. 우리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어떨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남일처럼 또 생각을 하는데 또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게 또 많이 또 생깁니다. 그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 사람들은 늘 오베가 까칠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빌어먹을 까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내내 웃으며 돌아다니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 책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감사 인사를 쓰는 내용인데요. 제 아버지 롤프 베커만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당신과 닮지 않는 점들이 정말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내용 이걸 보고 아마 그 이 소설의 오베와 오베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또 아버지인 롤프 베커만에게 그런 관계에 대한 거를 좀 약간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프레디 베커만도 아버지를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이 오베의 유서가 있습니다. 예. 유서는 보영쌤이 한번 읽으실래요? 아드리안에게 사도를 줘 나머지는 당신이 처리하는 것이 지어지는 주니 고양이 하루에 2번 참치를 먹고 다른 꿈을 싸는 것이 싫어한다. 이점 생각하죠. 신의 은행 서류 등등을 전부 맡은 변화가 있어. 계좌에 1150만 3013%나 57매료가 있어. 소녀의 아버지가 물려준 거야. 그 양반이 주식을 했더니 진짜 그거라는 건 맞지. 나랑 소녀는 그거를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 애들이 18살이 되면 100만 크로만씩 줘. 지미가 입양한 딸애한테도 같은 얘기를 줘. 나머지는 안 쓰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일하게 놔두지 마. 소녀도 당신이 하는 걸 좋아했을 거야.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거주자 구역에서 차머리를 놔두지 말고. 정말 이제 이 죽기 전에 이런 유서를 남기면서도 참 그 뒤끝 끝판왕이죠, 그죠? 소냐의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뭔가 뒤끝 있는 표현을 하고 그 패트릭이 돈 관리를 하게 놔두지 말라는 거고 죽어가면서도 그 제발 주차구역에 거주자 구역에서는 차 몰게 하지 마라. 아이고 뭐하러 이제 이런 사람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뭐 아파서 이제 죽었지만 그 전에 왜 이렇게 죽으려고 막 애를 썼는지 그걸 좀 오래도록 좀 살면서 못하게 계속 그런 꼰대짓을 하면서 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꼰대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본인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뭔가가 이렇게 뭐 불편하게 돌아다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중고등 고딩 놈들이 이 담배를 피면은 그냥 지나가나 한마디씩 하나 누가 버리면은 야 좀 휴지 좀 주소라 이런 말을 하는지 아이고 뭐 저거 그냥 내두는지. 근데 저는 사실 우리 동네에서 제가 꼰대로 좀 유명하잖아요. 뭐락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야 이놈 새끼들 너가 담배 필라이야? 그러면 아이씨 뭔데요? 아, 예, 대학생이시군요.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뭐, 그래서 막 애들 술 먹고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지적질하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있어야 이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사회를 조금 이렇게 그 질서를 세우고 가는 그런 조그만한
영향들이 미쳐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꼰대인지 아닌지, 꼰대짓을 하고 싶은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참 나중에 우리는 어떤 유서를 좀 써서 이렇게 남기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